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7일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2.3%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2%, 2.16% 하락했습니다. 둘 다 오늘 크게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수급을 보았을 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 위주로 아주 크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제 2조 이상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도 2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하락은 뭐 조금 예상이 되었습니다. 해외 증시가 지금 엉망이죠. 다우와 나스닥도 많이 내렸고요. 특히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 유럽 증시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는 이미 엉망이 됐고요. 루브라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디폴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그 러시아 MSCI ETF도 지금 상장 폐지 직전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지금 매우 증시 입장에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영국 전부 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20% 가까이 하락했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고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그동안 크게 매도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그 금요일에 이어서 또 크게 이렇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 위주로 좀 경기 회복주 위주로 좀 들어왔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그 우크라이나발 전쟁이 일어나고부터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그리고 좀 고성장이 예상되었던 그런 종목 위주로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또 하락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종목 위주로 또 하락을 하고요. 당연히 이제 성장성이 떨어지고 실적이 떨어진 종목들은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증시가 지금 빠르게 반등하기는 이제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고요. 지금 러시아가 그쪽에서도 이제 예상과 다른 시나리오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금 몇 가지 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시리아 쪽에서 또 용병을 구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의용군, 전 세계적으로 의용군이 또 이제 우크라이나로 집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폴란드 쪽에서 이제 전투기를 그 우크라이나 쪽에 또 보내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러시아는 이제 그거를 참전하는 것으로 그죠? 거의 뭐 지원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라고 한다니까 지금 자칫하면 이제 미국도 이제 나토를 공격했을 때 즉각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진짜 하나의 실수라도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위중한 상황이고 침착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뭔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때가 아니고요. 좀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좀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계속해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뭔가 주변 상황이 좋지 않아지고 있고요.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을 하더라도 그 디폴트에 대한 그 경기 손실들은 또 이제 여러 국가들이 같이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원자재 생산을 많이 하는 러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렇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원자재 급등이 불가피하고요. 그 급등에 의해서 서방이라든지 그런 여러 국제 은행들이 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큰 경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그죠?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면 원래 돈을 좀 빨아들여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해서 좀 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경기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또 돈을 풀자니 물가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장기적인 침체로 빠질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침체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침착하게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때로는 좀 냉정한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급변하는 이 시장에 대해서 하루하루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좀 크게 나왔고요. 오늘은 기관 투자자가 크게 나갔지만 금융 투자를 제외하고도 다른 투자자들도 꽤 나갔습니다. 차트로는 이제 또 바닥까지 왔죠. 그래서 이 바닥 라인이 이제 무너졌을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피 자체가. 그래서 2400포인트, 2400 중반 포인트까지도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 네. 일봉으로는 이제 반등을 했던 걸 거의 다 반납을 했고요. 다시 한번 저점을 찍으러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월봉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투자자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이틀 연속 빠져나가고 있고 중간에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들어왔던 것도 금방 팔았죠.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수급 자체는 크게 많이 나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환율입니다. 1230원입니다, 이제. 그래서 1250원 정도를 제가 고점으로 보고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1250원으로 가는 그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이제 1200원 중반대를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고요. 여기서 더 넘어서 이제 1300원대 혹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구간까지도 진짜 그런 큰 사태가 벌어진다면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선제적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런 외국인 투자자가 나갈 때는 좀 전체적으로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모든 종목이 다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수 선물을 또 보게 되면 또 크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모두 또 크게 내려가고 있고요. 원자재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기름, 천연가스 이런 거 할 거 없이 니켈도 엄청나게 올라갔다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원자재가 올라가게 되면 그 원자재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이미 멈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는 거죠.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전쟁으로 인한 경기 또 침체를 또 예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내려가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큰 투자자들도 지금 어디로 갈지, 돈을 어디에 넣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돈의 시장에서 우리가 뭔가를 예상하고 움직이기는 쉽지는 않고요. 일단은 차분히 지켜보고 큰 결단이 필요할 때는 또 큰 결단을 내려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종목 급등락에 대해서 하루하루 대응을 하게 되면 정말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증시는 유럽 증시에 대비해서 크게 많이 타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될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경계를 하자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요 정도로 하고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1,400원 하락해서 1.9% 하락했고요. 71,1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또 오랜만에 리뷰를 하게 되었고요. 일단 계속해서 차트부터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기 전에 시간 외 거래는 뭐 크게 변화 없이 7만원 정도 유지를 했고요. 최근 뭐 거래량은 계속해서 1,000만 주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은 채로 주가가 7만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흐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단 큰 하락을 끝내고 이제 바닥 라인을 좀 형성하면서 그런 메모리 업황 회복, 그죠? 성장성이 다시 커진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또 반등을 했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그런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우크라이나발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악재가 지금 대내외적으로 좀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대주주들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래서 7만 원대를 지금 겨우겨우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라인을 본다면 일단 요 정도 라인, 그죠? 이 라인이 지금 69,000원, 뭐 7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라인을 딱 지켜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굉장히 크게 좋지 않고요. 지금 해외 증시도 모두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삼성전자도 지금 그런 증시가 전체적으로 떨어졌을 때 기계적인 매도에 의해 주가가 좀 지켜지는 것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럼 대외적인 변수가 지금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면서 좀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봉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크게 좀 오래 조정을 받기도 했고요. 서서 이제 반등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좋지 않은 상황을 보았을 때는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당장 뭐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다, 혹은 주요 지표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때문에 좀 흔들리고 있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좀 이제 많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지금 60일 평균이 좀 많이 하락으로 좀 감소를 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히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좀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그 매수량을 좀 많이 팔았죠, 그동안.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투자자 수급이 기간이 거의 550만 주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360만 주를 던지면서 합쳐서 이제 1000만 주 정도 던졌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전체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매도로 이렇게 던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런 수급 자체는 상당히 이제 좋지 않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대형주들도 좀 그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지수가 특히 이제 그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좀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환율도 또 급등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좀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대형주 위주로 좀 기계적인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내리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성장성이 떨어지거나 좋지 않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해결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크게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말인데요. 근데 지금 러시아발 이 전쟁이 사실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혹은 좀 더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좀 장기전을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그동안 열심히 매수해왔습니다. 사실 1월달, 1월 초, 12월 말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많이 매수를 했고 실제로 많이 올랐었는데요.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매도를 좀 하다가 매수로 전환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좀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악재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좀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고 다른 지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좋지 않은 소식들부터 좀 간단하게 보면,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제 저기 좀 홈페이지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일단 말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 주주가 지금 갤럭시 S22가 22가 이제 나왔는데 GOS 성능 저하에 또 이렇게 많은 불만을 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켜면 이제 성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게임을 좀 고화질로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그 아무래도 배터리 발화라든지 그런 발열 문제로 인해서 화질이 좋을수록 이제 높은 소비 전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기기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좀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제한을 걸어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소비자들이 좀 실망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사태가 좀 커지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좀 단체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준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뭐 진정이 될 것인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폴더블 폰으로 좀 삼성전자 휴대폰이 굉장히 이제 선전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그런 어, 패러다임 변화로 좀 선두주자로 지금 나서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잡음이 들리면서 조금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빨리 잘 대응을 해서 좋은 상황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발 뭐 문제도 있지만 지금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해킹으로 갤럭시 일부 소스가 또 유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외국 해커 그룹 뭐 랩서스로부터 이렇게 해킹 공격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뭐 크게 큰 기술은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또 해킹 공격까지 받으면서 지금 그런 잡음들이 많이 들리면서 또 삼성전자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해킹에 대해서 뭐 크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뭐 넘어가는 그런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아까 뭐 제가 보려고 했던 게 못 본 게 이제 스마트폰과 이제 반도체를 또 이제 러시아 쪽에 규제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러시아로 가는 선적을 중단시켰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또 이제 비우호 국가로 또 러시아에 지정이 되면서 본격적인 또 제재를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뭐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또 수출 중단이 되면서 아무래도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또 집중적으로 매도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제가 이제 삼성전자는 뭐 디램 익스체인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디램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업황은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고점 넘어서 지금 디램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디램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내년 올해는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메모리에 대한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또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움직임으로 보았을 때는 좋은 움직임이 기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당연히 좋게 나오겠죠. 디램 가격에서 이렇게 메모리 관련해서 삼성전자 실적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좋은 영향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수축이 된다면 이제 그동안 관심을 받아오던 그런 차량 반도체 쪽, 그쪽 메모리 시장이 또 위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메모리에 이어서 이제 차세대 반도체 시장으로 이제 차량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이 많이 관심을 받았던 그런 상황에서 아주 큰 변수가 생겨버리니까 이렇게 좀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전쟁 상황이 조속히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변수에 대해서는 아직은 속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예열 구간으로 이렇게 설명이 나왔고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2022년 중 공급자 우위 구도로 점차 변모하다가 하반기부터 디램 가격 상승 전환을 할 전망이다. 그래서 이미 아까 차트를 보셨듯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래서 그런 상승 전환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실적이 증가할 거고요. 그게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공급사들의 신중한 투자 기조가 이제 디램 업황을 우상향으로 이끄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상승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스마트폰 신모델 효과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부정적인 요인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뭐 S22로 끝날 건 아니지만 추가적인 어떤 모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을 잘 해결을 하고 다시 한번 스마트폰에 대해서 좀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 쪽에 이제 수출을 금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매출도 꽤나 이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업황 회복과 그 다음에 하반기 파운드리 3나노 GA 공정 진입 전 도약을 위한 예열 구간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3나노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지금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96,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당연히 이제 좋은 종목이죠. 그리고 저도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상당히 이제 저점 구간,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구간은 좋은 구간, 저점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글로벌 전체적인 좀 악재가 또 터지다 보니까 원자재도 치솟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인 지표는 아직까지도 좋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만약에 요런 구간에서 좀 손해를 보고 계시다면 지금 요런 데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상황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진짜 운이 나쁘다면 요런 구간까지도 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래서 이런 60월봉선까지도 좀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지켜보는 상황이 필요하고요. 혹여라도 이제 그런 상황이 해결이 되면서 좀 쌍바닥을 찍으면서 올라가는 느낌으로 간다면 확실히 이제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코스피 1위 대장주 종목이 지금 그냥 기계적인 매도로 좀 많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서서히 그런 자리들이 만들어지면서 회복이 될 거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아무튼 그 전쟁 상황이 좀 더 악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삼성전자 또 리뷰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